서울에서 부산까지 난감한 처지의 취업준비생을 택시비 받지 않고 공짜로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차비가 없다며 길바닥에서 펑펑 우는 아가씨를 미터기 요금만도 수십만 원이 나오는 거리였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기름값 버려가며 무슨 오지랖이냐고요. 저도 속으로는 내가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15년 뒤 그 아가씨는 제 아내의 목숨을 쥐고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제가 던진 그 작은 오지랖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구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15년차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 아내와 밤낮 없이 맞벌이하며 겨우 마련한 제 분신 같은 택시였죠. 그날따라 택시 손님이 없어서 자정이 다 된 시간까지 서울역 앞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와이퍼가 미친 듯이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폭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 끄트머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 웬 젊은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카키색 우의 차림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펑펑 울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학생, 비 오는데 거기서 뭐해? 어디 가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화장은 다 번져있고 품에는 서류 가방 하나를 젖지 않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혹시 어디 가는데 그래요? 타요 일단. 여자는 머뭇거리다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트가 젖는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어요. 애가 너무 딱해 보였거든요. 여자는 덜덜 떨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요. 부산? 이 밤에? KTX 다 끊겼을 텐데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줘요.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도 꺼졌고요. 아이고, 일을 어째? 내일 아침 8시까지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면접을 가야 해요. 의사 국가고시 합격하고 죽어라 공부해서 겨우 잡은 레지던트 최종 면접인데.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지방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빚내서 의대를 졸업했고 내일이 인생이 걸린 마지막 면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다가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과 표를 몽땅 잃어버린 거죠. 경찰서에 갔지만 당장 부산까지 갈 방법을 찾아줄 순 없었고 시간은 자정을 넘겨 모든 교통편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몇몇 택시 기사들에게 사정해봤지만 선금으로 4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며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밤에 서울역에서 부산 대학병원까지 왕복 톨게이트비의 기름값 그리고 밤새 운전해야 하는 피로도까지 택시 기사 입장에선 생돈 날리는 미친 짓이 맞았습니다. 당장 저도 내일 모레 아파트 대출 이자를 내야 해서 만원 한 장이 아쉬운 처지였으니까요.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습니다. 딸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학 등록금 없어서 매일 야간 알바 뛰며 코피 쏟던 제 딸내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자는 체념한 듯 차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막막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내릴게요. 여자가 문을 열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문 닫아요. 네? 안전벨트 꽉 매요. 아저씨가 부산까지 쏩니다.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저씨, 저 진짜 돈 없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짜 꼭. 알았으니까 벨트나 매요. 내일 아침 8시 면접이라고? 꽉 잡아요.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400km의 야간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고 뒷좌석에서는 한동안 여자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쯤 지났을까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배지밀 2병과 편의점 참치 김밥 2줄을 샀습니다. 조심스럽게 뒷좌석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학생, 일어나봐. 이거 좀 먹고 자요. 여자는 배지밀 병을 받아들더니 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아저씨 차비 떼먹고 도망가면 어쩌시려고요? 떼먹으면 내 팔자련이 해야지. 훌륭한 의사 되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돼요. 꼭 갚을게요.
제가 의사 돼서 진짜 2배, 3배로 꼭 다 갚을게요. 됐고, 나중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안내 쫓고 치료나 잘해줘요. 그게 갚는 거야. 여자는 김밥을 목이 매도록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공쳤다고 치자.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자. 아침 6시 30분 동이 터오는 부산 시내를 가로질러 마침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언제 왔냐는 듯 그쳐 있었고 맑은 아침 햇살이 병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 늦지 않았네. 여자는 차에서 내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죠. 자신의 수첩을 찢어 제 차 번호와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명함 파면 그때 연락해요. 면접 잘 보고. 연락처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쿨하게 손을 흔들며 차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톨게이트에서 지갑을 여니 텅 빈 현금 칸이 저를 반기더군요. 아내에게 한 소리 들을 생각에 등짝이 서늘해졌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을 때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등짝을 한 대 때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 오지랖 때문에 평생 고생이다. 그래도 뭐 잘했어.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속없는 사람처럼 허허 웃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1년, 3년, 5년. 택시 운전대는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고 제 머리에는 제법 흰머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부산 아가씨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거의 그때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15여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늘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단순한 빈혈인 줄 알았는데 대학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위험군,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터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식물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웬만한 의사들은 손도 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이 수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S병원 신경외과의 윤 교수라는 분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님의 수술 예약은 이미 1년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 시한폭탄은 1년을 버텨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대도 놓고 매일 병원 원무과에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람, 저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제발 특진 한 번만, 수술 한 번만 당겨주세요. 제가 평생 병원 청소를 하며 갚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나 아직 당신이랑 꽃구경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로 뛰쳐나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택시 한 대뿐인 제가 아내의 목숨값 앞에서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그날도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 무리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맨 앞에 걷고 있던 의사의 가운 자락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차트 한 번만 봐달라고, 윤 교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려 했죠.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윤 교수님 좀 뵙게 해주세요. 가운 자락을 잡힌 의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발머리에 차가워 보이는 30대 중반의 여의사였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부교수 윤지수. 제가 찾던 바로 그 윤 교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수술 한 번만. 그런데 윤 교수의 시선이 제 얼굴에 멈추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은 채 제 얼굴과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기사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호칭에 저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교수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에서 부산 대학병원까지 비 오는 날 맞으시죠? 배지밀 주셨던 그 택시기사님 맞으시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15년 전 그 폭우 쏟아지던 밤이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에 젖어 덜덜 떨며 뒷좌석에서 울고 있던 낡은 젖은 청바지 그 어린 아가씨.
세월이 흘러 세련된 의사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눈매만큼은 똑같았습니다. 아, 학생, 아니 교수님. 윤 교수는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레지던트들과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명함 파면 연락하라고 하셔놓고 연락처도 안 알려주시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저씨 덕분에 그날 면접 보고 합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이제야 나타나세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윤 교수는 당장 제 아내의 차트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달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15년 전에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이번엔 제가 사모님 살리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살려낼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 기적처럼 윤 교수의 긴급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신의 휴무일까지 반납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수술방을 확보해낸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이 들어오던 그 순간 저는 복도에 무릎을 꿇고 태어나 처음으로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술은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땀에 흠뻑 젖은 윤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수술 완벽하게 끝났어요. 사모님,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아저씨랑 백년해로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윤 교수는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15년 전 비오는 밤 제가 건넸던 따뜻한 배지밀병의 온기와 같았습니다.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수납창고에 갔더니 병원비가 절반 가까이 감면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윤 교수가 병원 측에 적극적으로 사정을 말해 지원을 받아내고 남은 금액의 일부도 본인이 사비로 결제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펄쩍 뛰며 돈을 갚겠다고 찾아가자 윤 교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15년 전에 제게 말씀하셨죠? 훌륭한 의사 돼서 돈 없는 사람들 치료 잘해주는 게 갚는 거라고.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저 빚 갚을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윤 교수의 배웅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참 따뜻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팍팍하고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호구 취급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선의의 조약돌 하나가 세월이라는 강물을 타고 흘러 언젠가 내가 가장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올리는 구명줄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15년 전 그날 밤 제가 택시 문을 닫고 쌩하니 출발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윤 교수는 그날 면접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15년 뒤 아내를 잃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을 겁니다. 결국 제가 살린 건 그 젊은 학생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과 제 아내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따라 15년 전 그 빗속을 뚫고 달리며 들었던 라디오 노랫소리가 유난히 그리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뿌린 따뜻한 씨앗들이 눈부신 기적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적을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